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임시금통위. 자, 한국은행이 금요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환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실제로 안정화 조치들이 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임시금통위는 비상 상황일 때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열린 것으로 1년여 만에 열린 겁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고환율이 위기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위기로 평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또 임시금통위를 열었단 말입니다. 박사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금통위라는 게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과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고 했다가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하면서 금통위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현재의 금통위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임시 금통위를 연 것은 매우 희귀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통위라는 게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고 또 시장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이게 원래 1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한국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미리 알고 예측하도록 그래서 다 예고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 중간에 아주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한 번씩 여는 게 임시 금통인데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한국전 당시에 지금의 금통위 그 전신인 금통운영위원회가 열린 적도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놓고 보면 9.11 테러 또는 서브프라임 사태, 코로나 팬데믹, 비상계엄 이럴 때 여는 건데 지금 요즘 우리 경제 그렇게 외형 지표로 보면 큰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갑자기 금통위를 소집해서 저는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금요일 날 약속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요. 이제 챙겨보니까 여기서 환율 문제에 관련한 의결을 중요한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내용만 풀어보면 한마디로 지금 달러 좀 외국에서 도입을 해와라. 그다음에 국내 금융기관이 여유가 있다면 그 달러를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좀 맡겨라. 지급준비금은 일정 금액의 그 비율이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보다도 더 초과하면 지급준비금을 초과한 대목에 대해서는 이자를 쳐주겠다. 이게 지준불이라는 건데 이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많은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준 준비금을 줬단 말이죠. 주기로 했다. 이 얘기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좀 더 늘리고 또 하나 조처, 이 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통위가 결정한 두 가지 조처, 이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조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외화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화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911 때 만드는 건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할 경우에 그 자금을 도입하는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부담금을 내도록 2007년도에 조처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처에 대해서 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 얘기는 외국에서 좀 더 끌어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지금 금통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조처가 구윤철 부총리가 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조처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조처를 취한 게 있거든요. 세 가지 조처인데 이것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대목은 달러나 외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금 관리를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감독 차원의 조처를 면제하겠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조처는 선물한 환도를 늘리겠다. 이런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화 대출. 이 외화 대출을 대폭 늘려라. 이런 조처들을 한 이유는 한마디로 시중에 달러 공급량을 늘리도록 한 조처거든요. 예. 자, 또 하나의 조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처는 국민연금이 환회치를 한다. 또 그다음에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외화 스와프를 하도록 한다. 이런 조처도 결국은 달러 공급량을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기 위한 것이거든요. 시중에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면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환율이 오르는 아주 절대적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왜 부족하느냐? 경상수지 흑자면 당연히 달러가 펑펑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달러를 그 국제 무역 흑자인 상황에서 수출업체가 이 달러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있지 않고 또 가져오더라도 자기 금고에 넣어놓지 시중에 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학개미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표현에 따르면 요즘 쿨한 MZ세대들이 그 돈을 해외 투자하느라고 다 빼돌리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해외 투자용으로 자금을 해외로 돌리고 뭐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거시경제 펀다멘털은 매우 좋고 유망한데 이런 일부 환율 오적들이 있어서 달러를 빼낸다. 그래서 이번 조처는 한국은행 임시금통위의 조처와 기획재정부의 조처 또 국민연금의 세 가지 종합 선물 상자처럼 패키지로 어떻게 해서든 이 환율을 달러를 그 연끌을 해서 그것을 시중에 풀어내도록 하겠다는 이런 조처인데요. 뭐 상당히 필요한 조처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왜 이 조처를 이제 와서 하느냐? 참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좀 입체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허둥지둥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뭐 한 단적인 예다. 그런 면에서 역풍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외환 관리가 환율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냐. 예. 이런 거꾸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자,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을 튼튼히 해야 되는 뭐 그런 중장기적으로 그런 과제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어쨌든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 할 정도로 지금 상황 관리가 한국은행 스스로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를 보여준 한 사건으로 뭐 역사의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환율 연말 종가. 자, 이번 임시금통위를 놓고 연말 종가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금 금요일 일단 달러원 환율 보면 1,476.3원, 2원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올해 연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지난해 결산 환율을 보면 1,472.5원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한 지금 고환율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월 30일 우리나라 마지막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데요. 평균 환율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연말 종가가 완전히 비상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회계를 하는 데 있었어요. 그 금융자산, 외화자산을 평가할 때 마지막 연말 종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외국에 빌려준 돈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외화자산을
끌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외화 자산을 평가할 때 환율이 높게 되면 본인들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달러당 1,300원에 빌려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올해 마지막 환율 종가가 1,480원이나 1,49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미국에 줘야 할 돈, 국제금융시장에 갚아야 될 부채 규모가 환율 상승폭만큼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회계를 할 때 빚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이 되고 이러면 이 BIS 기준이라든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1년 내내 그 조항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12월 30일 환율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예. 작년에 1,472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계엄령 상황에서 1,472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480원도 돌파한 상태예요. 장중 시세지만 예. 지난 주말에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주 보란 듯이 1,480원을 윗돌아 버렸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말 종가가 1,480원 또는 1,470원대라 하더라도 이게 계엄령 상황보다 더 높은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뭐 총력으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네. 하준경 대통령실 수석까지 느닷없이 등장을 해서 투기 세력이 있다. 그다음에 정부가 수수방관한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정부가 수수방관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국민 없습니다. 예. 정부가 노력을 해도 환율 방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어제나 어떤 입체적인 대책을 써야지 국민에게 얼음장 주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만으로 과연 환율이 해결될까? 어쨌든 어떻게 하면 환율이 떨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달러를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시중에 달러를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거시경제 정책을 잘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또 재정을 안정시키는 이런 방법이 일단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네. 또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실어내지 않는 것도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뭐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두 개입만으로 지금 환율 붕괴 상황을 막기에는 좀 선을 넘어간 네. 게 아닌가. 정부의 대책이 좀 아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오라클 틱톡. 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이제 물려받을 인수할 합작법인에 오라클이 합류하면서 오라클 주가가 금요일장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왜 오라클이 합류한 게 호재로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틱톡이라는 회사,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성장세 아주 폭발 장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이 안보 문제로 틱톡이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래서 이 틱톡의 경영권을 미국 기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트럼프 1기 때부터 사실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당시에 그 오라클이 인수 직전까지 갔다가 계획이 차질을 있었던 것이죠. 예.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요. 이것은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를 넘어서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알고리즘까지 그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오라클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이 오라클의 앨리슨이라는 사람 트럼프하고 친구지 않습니까? 바로 이 틱톡을 오라클에 넘겨준다는 얘기가 8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된 것이에요. 네.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지막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라클은 지금 인공지능 거품의 진앙지, 거품 붕괴의 진앙지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스타게이트 이것도 별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 오라클은 오픈 AI로부터와 합작을 해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자금 출자하기로 한 사람이 지금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틱톡은 오라클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호재다. 어쨌든 앞으로 인공지능이 버블이 붕괴할 것이냐 아니냐는 그 바로메타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바로 오라클이다. 오라클의 악재와 호재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잘 챙겨보는 게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쿠팡 영업정지. 자, 주말 사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은 얼마나 높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론적으로는 현재 법상 가능합니다. 전자통신법 상에도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의 거대한 피해에 해당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게 영업 정지를 했을 경우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제재를 쿠팡을 향해서 했는데 우리 국민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괴물, 공룡을 키워놓은 쿠팡 독점을 만들어 놓은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평소에는 공정 독점으로 크는 데 대해서 별로 관리하지 않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한다고 과연 쿠팡의 김범석 회장이 아이쿠 겁난다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보다도 쿠팡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소롭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임시금통위, 환율 연말 종가, 오라클 틱톡, 그리고 쿠팡 영업정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